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은 이전 포스팅에서 뼈 이식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유경 이식편이라고 해서 페리클드 그라프트라고 해서요. 혈관 문합수를 통한 뼈 이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그 자가조직 이식과 보형물 삽입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유리 이식편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안면골에 많이 사용하는 프리그라프트라는 어떤 뼈 이식 방법이 있습니다. 채취 부위에서 뼈를 떼어낸 다음에 이식할 부위에 그냥 뼈를 얹어줘서 고정을 하는 방식인데요. 장점으로는 자가조직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이물 반응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흡수가 많고 볼륨 예측이 불가하고 또는 떼낸 부위에 결손 및 흉터가 생긴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실제 얘는 피부 이식이나 뼈 이식, 연골 이식, 코 수술이나 화상에서 사용하는 이런 이식 방법들이 대부분 다 프리그라프트에 속하는 이식 내용입니다. 반면에 유경 이식편이라고 해서 이제 혈관을 같이 가져가서 이식하는 부위에 혈관을 문합해서 그 이식된 조직이 살아나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역시 자가조직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요. 흡수가 프리그라프트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 이물 반응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리 이식편에 비해서 큰 조직을 이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복잡한 수술 방법과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공여 부위의 결손 및 흉터가, 그러니까 조직을 떼어낸 부위에 결손이나 흉터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얘는 복합조직 이식이라고 해서 뼈, 피부, 근육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식할 수 있고요. 최근 이슈되고 있는 안면 이식 같은 부분이 바로 이런 유경 이식편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보형물은 공여부가 불필요하고 흡수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수술 방법이 위에 있는 두 가지에 비해서 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어쨌든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 존재하고 또 수술 전 준비가 조금 복잡하다는, 보형물을 준비하고 디자인하고 다듬는 이런 과정이 수술 외적으로 좀 존재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얘는 뼈 이식 대체 위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유리 이식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프리그라프트는 앞서 설명드릴 때 얹어주는 방식의 온레이 그라프트가 있고요. 실제 적용 부위는 턱끝이나 귀족 수술 등 우리가 그냥 얹어주는 방식의 그런 수술입니다. 접촉면이 대부분 한 면에 이제 국한되는데요. 보통은 뼈 이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면이고요. 뼈의 한쪽 면에 닿는다는 뜻이고요. 인터포지셔널 그래프트라고 해서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광대 갭이나 턱끝 길이 연장 등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고 접촉면은 두 면이 됩니다. 인레이 그래프트라 해서 빈 공간, 치아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치아 결손 부위나 원통형 결손 부위에 이제 다 메꿔 넣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접촉면은 크게는 한 3개에서 5개까지, 6면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면까지 한쪽만 노출이 되는, 접촉이 안 되는 그런 방식의 유리 이식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접촉면이 많이 늘어날수록 뼈가 잘 살아나고 주변 조직과 유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접촉력이 많은 게 좋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온레이 그래프트나 인터포지셔널 그래프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뼈 이식에서 생착률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하게 여기 정리한 것 외에도 많은 요소가 있지만 주로는 채취 부위의 공여부도 영향을 받습니다. 뼈에는 막성뼈와 골격뼈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멤브라너스 본하고 스켈레탈 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피질골이랑 해면골이라고 있는데 이제 코티칼 본하고 이제 해면골, 카버너스 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뼈 종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막성뼈, 해면골은 생착률이 높고 이제 피질골이나 어떤 골격뼈는 생착률이 프리그라프트라에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취된 뼈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생존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건 이식편이 클수록 뼈 이식이 조금 생착률이 떨어지는, 다시 말하면 뼈의 크기가 작을수록 생존율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뼈를 좀 잘게 부숴서 넣는 그런 방식도 치과 영역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취된 뼈의 형태가 중요한데요. 이식될 부위의 결손 부위 형태와 3차원 구조적으로 유사할수록, 다시 말하면 접촉면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착률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식될 부위의 위치, 그러니까
뼈를 채취한 부위 말고 뼈를 이식할 부위의 위치가 중요한데, 이 부위는 움직임이 없는 곳이, 그러니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뼈가 흡수가 많이 일어나고요. 또 하중을 받는 부위보다는 하중을 받지 않는 곳이 생착률이 훨씬 좋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식될 부위의 혈액 분포,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혈관 분포가 좋을수록 뼈가 주변에서부터 피를 공급 잘 받기 때문에 생착률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근육 등 혈액이 좋은 연부 조직으로 덮여 있을 때 생착률이 좋고, 염증이나 이런 어떤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 분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생착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주로는 안면골, 하악골 재건에서 주로 사용하는 피블라 프리그래프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종아리뼈라고 일반적으로 통칭하고, 예전 용어로는 비골이라고 했던 그 다리의 정강이 뼈 옆에 있는 이렇게 작은 긴 뼈입니다. 그래서 이런 뼈를 혈관과 피부를 함께 가지고 가서 이식할 부위에 이식하는 방식이 안면골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실제 얘는 이렇게 종양으로 인해서 하악골이 일부분이 다 절제된 경우에 있어서 이 뼈의 부족한 부분, 연속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뼈 이식을 하고, 이렇게 큰 맥시 플레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크고 단단한 플레이트로 이렇게 고정해주는, 그 다음에 페이셜 아테리 베인을 이쪽 비골에서 띄어온 동맥 정맥과 연결해주는 혈관 문합을 해서 이 조직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식이 수술이 많이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었죠. 최초에는 이렇게 종아리뼈를 한 덩어리로 떼서 이렇게 결손 부위에 끼워 놓고 이렇게 긴 플레이트로 형태를 잡아주는 방식의 수술이 많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하악의 곡면에 따라서 이렇게 분절을 만들어서 꺾어주는 이런 방식의 수술을 계획을 하고, 실제 수술도 이런 식으로 최근엔 진행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서 또 더 발전된 방향으로는 종양이 있는 부위를 절제할 위치를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어서 잘라내게 되고요. 또 종아리뼈를 자를 때 이렇게 곡면을 어떻게 만들지를 미리 계획을 해서 이렇게 자르는 각도를 미리 계산한 이런 가이드를 만들어서 실제로 수술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는 절골할 위치 이런 것들 가이드를 세밀하게 만들고, 또 플레이트도 미리 제작을 해놔서 수술 시에 이렇게 가이드에 따라서 뼈를 채취하고 이렇게 고정하는 이런 시뮬레이션 서저리가 최근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분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뼈의 접촉 면적이 적어지게 되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각도까지 조절을 해서 뼈의 접촉 면적을 점점 넓히려는 이런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뼈의 두께나 어떤 곡률까지 고려해서 접촉면을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조금 재앙적인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유경 그러니까 페디클드 그라프트의 단점이기도 한데요. 혈관 문합술이 실패를 할 경우에는 프리그라프트랑 똑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뼈 흡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혈관 문합술은 잘 되었다 하더라도 또 수술적인 조작이 굉장히 크고 범위가 넓어서 염증 발생이 하는 경우에 또 이렇게 뼈가 많이 흡수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됩니다. 모든 경우에서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는 차선책이 조금 난감한 상황이 돼버리죠. 조금 더 자세한 이미지를 보면 지금 금속과 뼈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음영인데요.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뼈는 거의 형태만 남아있고 고정을 위한 금속만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목적을 잃은 그래프트가 되고요. 형태만 남아있지, 흔적만 남아있지 전혀 기능도 못하고 어떤 형태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술 결과가 되죠. 이에 반해서 이렇게 금속 보형물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설사 수술이 실패하더라도 보형물을 제거하고 다시 또 보형물을 시도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플랜 B가 존재하는 좀 수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결손 환자들, 앞서 말씀드린 암이나 종양으로 인한 이렇게 절제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식사나 모양 형태들이 굉장히 망가지기 때문에 수술에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 종아리뼈를
페디클드 그라프트를 해서 마이크로 서저리를 통해서 혈관 문합수를 하는 그런 방식이 시도되어 왔지만 아주 드물게 또는 간혹 이런 결과를 보이게 되면 차선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D 프린터 관련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완책으로 전체적인 화학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티타늄 금속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직은 많이 대중화되진 않았지만 종국에는 이런 방향으로 수술 내용이 좀 바뀌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술에 있어서 성형외과 의사로서 수술을 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선택하고 환자가 동의한 수술 방법이 결과가 계획한 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차선책으로 플랜 B가 존재하느냐 여부가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 보형물 수술은 설사 실패했다 하더라도 차선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 몇 번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종아리뼈를 이용한 이러한 수술은 차선책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반대쪽 다리를 또 활용해서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렇게 한번 실패한 환자들이 또 다른 쪽 다리까지 희생해 가면서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듯 합니다. 뼈 이식이나 어떤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의사들이 환자들이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인가 고민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가골 이식에 대한 막연한 선호나 또는 보형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상황에 맞게 간단한 뼈 이식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보형물이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메소돌로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놓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막연한 기대나 막연한 거부감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